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다크호스 1기와 발라드림의 신생팀 평가전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3대3으로 비기고 승부차기까지 갔었죠. 발라드림에서는 경석이 그리고 민서 선수까지 일명 삼서가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서린 선수의 맹활약, 본인이 골을 넣고 자책골 유도, 그리고 LOD 선수의 극적인 극장골도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5명의 키커 모두 성공을 하죠. 차서린, 이영진, 광민정, 최윤영, 라라 선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LOD 키퍼가 박기영 키퍼의 킥을 막으면서 5대4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크호스 2기, 그리고 새로운 신생팀입니다. 11번째 신생팀,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신생팀 평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평가전에는 특별히 장지연 해설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감독의 다크호스 2기는요, 1-1 다이아몬드 전술이었습니다. 이채영 키퍼, 김다영이 최종 수비에, 좌우 윙에 다영앤 문지인, 그리고 원톱에 에이미 선수가 나섰고요. 진정선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진철 감독의 스밍파도 1-1 다이아몬드 전술이었죠. 깡미 선수가 키퍼로 먼저 나섰고요. 일주워터 선수가 수비에, 좌우 윙에는 진절미 앤 심으뜸, 원톱에는 앙예원 선수가 나섰습니다. 이순할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영 선수로 인해서 스밍파가 굉장히 밀리는 흐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최진철 감독 작전 타임 이후에 이순할 선수를 키퍼로 투입시키고요. 그리고 깡미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좋은 앙예원 선수와 심으뜸 선수 좌우 윙으로 활용하게 되죠. 이수근 감독도 잦은 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운용했는데요. 이 일명 투다영, 다영앤 김다영 선수를 좀 전방으로, 그리고 원래 공격 자원이었던 문진 선수를 살짝 수비적으로 사용하는 조합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스밍파와 다크호스 2기의 경기. 신생팀인 스밍파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득점자는 심으뜸과 깡미, 다크호스에서는 에이미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기록지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경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후반 7분씩만 치렀거든요. 그래서 후반인 것만 표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1개 대 9개. 스밍파는 골대를 한번 맞추기도 했죠. 유효슛은 동일하게 4개씩 기록했네요. 패스 지표도 보겠습니다. 40개 대 55개. 그리고 22개, 39개 각각 성공을 보였고요. 그래도 선배인 다크호스 2기 팀이 조금 더 많은 시도와 성공을 보였네요. 정확도 면에서도 높습니다. 이수근 감독이 특히 패스 플레이를 강조를 했었죠. 자, 시간이 적다 보니 평소보다 킥인 코너킥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승인파는 8개, 다크호스 7개 기록했고요. 드리블 돌파 2개, 6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다영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인상적이었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등한 가운데 커트는 스밍파가 앞서고 클리어는 다크호스가 앞서네요. 그리고 가로채기, 스틸 면에서 다크호스가 좀 앞섰군요. 세이브 면에서는 3개씩 동일했습니다. 스밍파는 2명의 키퍼를 운용을 했죠. 바로 깡미 키퍼와 이순할 키퍼였습니다. 또한 경고 한 장을 받았는데요. 바로 앙예원 선수가 팔을 사용해서 득점 시도를 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밍파의 평점입니다. 깡미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키퍼 포지션과 공격수 포지션 둘 다 소화를 했죠. 스밍파의 팀 창단 후 첫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결승골을 넣은 깡미 선수입니다. 골 장면 살펴보죠. 경기 막판이었고요. 에이미 선수와의 볼 경합을 먼저 승리를 합니다. 이 다음에 우당탕 시츄에이션이 나오죠. 정선 선수가 걷어낸 것, 앙야원 선수 맞고 다시 깡미에게로 향합니다. 비어있는 파포스트 보고 제대로 강슛을 날렸어요.
다시 2대1 앞서게 되는 결승골을 기록하는 깡미 선수였습니다. 볼 다루는 것 자체는 좀 투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도저같이 굴하지 않고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키퍼로서도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다영 선수 전반전에만 3번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막아낸 깡미 선수였고요. 또한 작전 타임 이후에는 키퍼에서 포워드로 보직을 변경하게 됩니다. 공격수로 올라간 깡미 선수, 채영 키퍼의 패스미스를 슛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아깝게 빗나가죠. 첫 번째 골 상황,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으뜸 선수가 역습을 하게 되는 상황, 깡미 선수도 반대편에서 같이 역습에 가담합니다. 이게 왜 좋은 플레이냐면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으뜸 선수에게요. 그래서 으뜸 선수는 슛을 할 수도 있고 옆으로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수비하는 사람이나 키퍼 입장에서도 두 선수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좋은 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점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지인 선수에게 스틸을 당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슈팅 찬스 허용을 합니다. 슛이 빗나가서 이 위기를 넘기도 합니다. 키퍼와 포워드 어디에 갖다 놔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자원, 바로 깡미 선수로 보여집니다. 전반전에 다영 선수를 중심으로 흐름이 좀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타임을 최진철 감독이 걸었고요. 이후에 깡미 선수를 포워드로 변경시키죠. 그러면서 흐름을 다시 되찾았는데요. 3번의 슈팅이 나옵니다. 프리킥을 포함해서 깡미 선수 2번의 슈팅, 으뜸 선수도 슈트 하나를 기록하죠. 그리고 후반에서도 으뜸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마지막으로 깡미 선수의 결승골까지 기록하는 스밍파였습니다. 깡미 선수 볼 다루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투박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바로 발바닥을 좀 활용하더군요. 방향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탈압박을 할 때 유용한 움직임이죠. 전방 압박과 활동량 또한 대단해 보였습니다. 박선영 선수와 김혜선 선수의 중간 지점 느낌이다라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파워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챌린지 첫 경기 개막전이죠. 발라드림과의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10번째 신생팀 대 11번째 신생팀, 이 막내들 간의 경기가 돼버렸네요. 수비수로는 첫 기용인데요. 수비수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심으뜸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스밍파의 전담 키커, 바로 으뜸 선수였죠. 날카로운 킥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공수간의 전천후 기여도도 보여줬어요. 좋은 활동량이었고요. 무엇보다 팀 창단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골 장면 살펴보죠. 상대의 킥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끊어내면서 카운터 어택에 들어갔는데요. 최진철 감독의 의도대로 수행을 해줬죠. 선수비 후 역습, 카운터 어택을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도 보유하고 있더군요. 깡미 선수도 역습에 가담했고요. 2대1 키퍼만 남겨두고 노마크 찬스였습니다. 마무리도 좋았죠. 좋은 슈팅으로 선취골 만들어냈고요. 멋진 솔로 골이었습니다. 전후반 하차례씩 역시나 좋은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골에 근접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특히 3번의 예리한 킥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킥인 택배를 처음으로 배달을 하죠. 앙예원 선수, 앙라도나 신의 손 무효골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킥인 크로스는 굉장히 정확했죠. 두 번째로 골문을 직접 겨냥하기도 합니다. 채영 키퍼의 선방 이후 골포스트. 자책골을 유도할 뻔한 예리한 킥이었고요. 세 번째 킥이는 앞선 것보다 좀 더 먼 거리에서 직접 겨냥을 했는데요. 수비를 통과해서 이채영 키퍼에게 바로 갔는데 다리로 세이브를 잘 해낸 채영 키퍼였죠. 수비에서도 결정적 장면, 결정적 클리어 보여줬는데요. 경기 막판이었습니다. 다영 선수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지인 선수의 침투, 으뜸 선수가 수비 커버를 들어가면서 클리어를 해내죠. 그야말로 에이스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킥으로
스밍파의 전담 키커임을 보여줬고요. 프리킥 찬스가 한 차례 있었거든요. 깡미 선수가 아니라 심으뜸 선수가 찼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깡미 선수도 물론 파워 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만 이 정확도 면에서는 으뜸 선수가 더 나아 보입니다. 슈팅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체력과 활동량이 그나마 받쳐줬던 멤버였습니다. 축구의 기본기가 갖춰진다면 경쟁력 있는 좋은 선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정규 경기 첫 경기부터 경석이 그리고 민서 키퍼라는 막강한 3서 서트리오를 만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상대거든요. 예고편은 헷갈리게 해놨습니다만 스밍파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순할 키퍼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평가전이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는 키퍼로 활약을 했는데요. 세이브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영 선수의 유효슛을 세이브를 해냈어요. 수비수로서 맨 처음 기용이 됐었는데요. 다영 선수에게 2차례 유효슛을 허용했습니다. 한 번은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위험 지역에서 스틸을 당하면서 슛을 허용했고요. 또 노마크를 허용하기도 했죠. 2번 다 키퍼 정면으로 슛을 해서 다행히 실점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영 선수의 계속되는 노마크 찬스 이후에 작전 타임을 걸었고요. 키퍼로 포지션 변경을 했죠. 자, 여기서 후반전이었죠. 치명적인 스로우 미스가 나게 됩니다. 에이미 선수가 골을 넣게 됐는데요. 선취골 이후에 바로 동점골을 좀 허무하게 헌납했습니다. 1실점한 경기였고요. 롱스로우에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일주어터 선수에게 연결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읽히는 플레이였습니다. 에이미 선수도 워낙 빠르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죠. 수비수로서나 키퍼로서 두 포지션 모두 이순할 선수에겐 조금은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실막인 이릅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요. 창단 5일 차였죠. 축구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누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주어터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콜플레이가 참 좋더군요. 일주어터 선수. 수비 위치에서 전방 동료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요. 또 수비로 빠른 복귀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응원과 동료를 아끼지 않았죠. 원더우먼의 키스하문 선수와 같이 그라운드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발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패스 성공을 보여줬고요. 물론 빅스윙 헛발질 한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든 초심자에게는 헛발질 한두 번 정도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좌우 보는 시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좀 약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기여도도 좀 적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발라드림전인데요. 키퍼로 나서는 것으로 예고편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최진철 감독의 키퍼 선택은 여태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아이린 키퍼, 엘로디 키퍼, 아유미 키퍼, 캐시 키퍼까지 막강 경석이 듀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일주어터 키퍼의 골키핑 능력 그리고 그라운드의 리더십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앙예원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죠. 활발한 전방 압박을 경기 내내 보여줬고요. 위치 선정도 좋더라고요.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혀줬습니다. 어시스트 장면 결승골을 어시했습니다. 깡미 선수의 솔로 플레이였고요. 예원 선수도 전방 압박에 가세를 했죠. 정선 선수가 걷어낸 것 우당탕했습니다. 정선, 예원 맞고 깡미 선수의 골로 또 연결이 되었죠.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움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행운도 이어졌고요. 자, 전반에 경고 한 장을 또 받게 됩니다. 앙라도나 신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으뜸 선수의 킥인. 예원 선수의 위치 선정만큼은 좋았지만 팔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는데요. 경고 한 장을 받았습니다. 골 찬스도 있었습니다.
채영 키퍼의 킥인 실책이 있었죠. 바로 엠티넷 상황을 맞이하고요. 예원 선수가 슛을 했는데 슛 자체가 너무나 약하게 나왔습니다. 채영 키퍼가 골문을 복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캐치까지 해버리죠. 아까운 득점 찬스였습니다. 후반전에도 노마크 찬스를 맞이합니다. 다영 선수가 패스 미스를 하죠. 백패스를 예원 선수에게 줬어요. 예원 선수의 완전한 노마크 찬스였고요. 팝포스트를 보고 정석적으로 차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넣어줬어야겠죠. 빗나가서 좀 아까운 찬스가 돼버렸습니다. 으뜸 선수, 깡미 선수와 함께 삼각편대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는 예원 선수의 경기 이력이었습니다. 팔로 골을 넣고도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대담한 성격도 보여줬어요. 물론 룰을 잘 몰라서 그랬겠죠. 기본 스피드 있고요. 전방 압박도 좋아 보입니다. 활동량 많고요. 체력도 꽤나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기를 잘 배우면 역시나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고편을 봐도 좋은 돌파 장면, 슛 장면이 나왔었죠. 서기엔 탁 수비 조합, 이 듀오가 상대적으로 발은 좀 느린 편이거든요. 빠른 발을 바탕으로 앙예원 선수 사고 한번 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앙투앙 예원 그리즈만입니다. 진절미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 초반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우당탕 혼전 속에서 스밍파의 1호 유효 슛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슛이 코너킥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체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이순할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하프타임 이후에 재출격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일주어터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체력적으로 어려움 겪었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체력이 방전됐습니다. 정식 경기가 아니고 전후반 7분씩 치러졌음에도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는 못했죠. 자, 예고편에서는 깡미 선수와 함께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가전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정규 경기인데요. 이 한 달 사이, 물론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경석이 그리고 리사, 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수비하기가 쉽지는 분명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골대녀의 공식 전임 매니저 4번째 맞이하게 되는 팀입니다. 창단 5일 만에 그래도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신생팀을 잘 만드는 최진철 감독입니다. 수비에 중점을 두고 카운터 어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평가전뿐만 아니라 챌린지 리그에서도 이러한 전술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진철 감독 그야말로 파일럿부터 함께한 골대녀의 산 역사죠. 탑걸과 함께 슈퍼리그 우승을 했고요. 마침내 별을 달고 제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1번째 신생팀 스밍파에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파일럿부터 구척, 월클, 탑걸, 월클, 탑걸, 그리고 마침내 스밍파까지 전임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어요. 으뜸, 절미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이게 먹혀들었고요. 다크호스를 상당히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하프라인 넘기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영 선수의 재투입 이후에 상대에게 흐름이 넘어갔죠. 다영 선수가 3번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영 선수의 멋진 치달 개인기가 있었고요. 또 2번의 유효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작전 타임을 걸게 됩니다. 지친 선수들도 쉬게 해줬고요.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이순할 키퍼로 그리고 깡미를 포워드로 올리게 됩니다. 깡미 선수 포워드 기용 이후로 확실히 흐름을 되찾았죠. 깡미 선수가 2번의 슈팅, 으뜸 선수 한 차례 슈팅을 기록합니다. 후반전에서도 마침내 선취골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동점골 허용, 위기가 찾아오나 했습니다만 버텨내면서 깡미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팀은 승리했지만 최진철 감독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기초 체력이 예상보다 아쉬웠고요. 두 골 다 솔로 플레이에 의한 솔로골이었죠. 패스 플레이를 더 원했던 최진철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작 창단 5일 팀이었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으뜸엔 깡미, 여기에다 예원 선수까지 삼각편대가 준수한 모습 보였기 때문이죠. 자, 5인제 미니 축구에서는 이 키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일주어터가 키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라드림과의 챌린지 첫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경전도 보여주고요. 확실히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수비에 중점을 뒀다가 카운터 어택, 역습을 하는 전술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다크호스 2기의 평점입니다. 이채영 키퍼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3개, 캐치 2개, 클리어 하나 기록했습니다. 롱스로우가 상당히 정확하더군요. 민서, 캐시, 해련 키퍼 정도가 롱스로우를 구사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민서, 캐시 키퍼가 좀 제대로 구사하는 편이고 해련 키퍼의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정도인데요. 채영 키퍼의 롱스로우 상당히 비거리도 좋고 정확하더라고요. 롱스로우 4번을 했는데요. 9개 중에 모두 다 좋은 스로우였습니다.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배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 실점은 으뜸 선수의 골. 수비에 도움이 전혀 없었죠. 2대1 키퍼와 맞서는 노마크 찬스였고요. 슈팅 자체도 좋았습니다. 키퍼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죠. 두 번째 실점 깡미 선수의 골이었고요. 깡미 선수의 솔로 플레이였습니다. 앞서서 필드 플레이어들이 전혀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반칙으로라도 좀 끊어줬어야 되는데 다크호스 선수들이 경험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반칙을 서서 끊는다. 뭐 이런 정도의 노련미를 갖추기는 좀 어렵죠. 역시나 키퍼가 막기 어려운 슛을 구사를 합니다. 자, 심으뜸 선수의 2차례 날카로운 킥인을 세이브를 잘했죠. 직접 겨냥한 것, 채영 선수의 선방, 골포스트 맞고 자책골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먼 거리의 킥인을 다리로 세이브를 했어요. 수비를 넘어서 왔기 때문에 시야 방해가 있었는데도 잘 막았습니다. 실점이기도 있었죠. 사실은 이수근 감독으로 인해서 킥인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소속팀에서는 킥인을 처리할 일이 거의 없죠. 예원에게 끊기면서 실점이기 맞이합니다. MT 넷이었기 때문에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였다면 바로 실점이었을 건데요. 슛이 약했고요. 채영 키퍼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좋은 선방, 정확한 롱스로우 장점들 보여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아쉬웠던 경기였죠. 수비의 도움도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팀이 원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뒷공간을 계속해서 광활하게 허용하는 장면들 나왔습니다. 키퍼로선 참 곤혹스러운 장면들이죠. 그래도 전후반 10분씩 정규 경기였다면 체력적으로 지친 승민파에게 조금 더 좋은 장면 보여줬을 것 같고요. 승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골대녀 선배로서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문지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확실히 수비 포지션보다는 공격적으로 기용을 해야 지인 선수의 장점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깡미 선수의 볼을 스틸해서 슛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죠. 스틸까지 잘했는데 좀 급하게 슛을 했습니다. 빗나가고 말았죠. 조금 더 침착하게 몰고 들어가서 마무리했더라면, 그리고 옆에 다영 선수도 노마크 상황이었거든요. 침착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시스트 찬스도 있었습니다. 1대1 동점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커트앤 돌파를 지인 선수가 하고요. 이 역습 상황이죠. 노마크인 김다영 선수에게 지인 선수가 킬 패스를 넣어줍니다. 다영 선수도 결대로 들어가면서 논스톱 왼발 슛을 하거든요. 하지만 빗나가고 맙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2대1 역전골이 될 수 있었죠. 좋은 수비 장면도 있었습니다. 으뜸 선수의 킥인 채영 키퍼 맞고 골대 맞고 나왔죠.
이때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지인 선수였는데요. 상대를 맞춰내면서 골킥으로 만들어냈죠. 또한 결정적 수비, 깡미 선수의 1대1 찬스였는데요. 슈팅 전에 지인 선수가 스틸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관여가 되었습니다. 다코스의 킥인 상황이었거든요. 수비를 보던 지인 선수, 정선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둘 중 하나는 후방에서 좀 대기하는 게 좋죠. 역습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으뜸 선수의 한 번의 터치로 광활한 뒷공간 허용했고요. 바로 2대1 노마크 찬스가 되어버리죠. 실점을 하고 맙니다. 사실은 지인 선수가 수비 포지션을 소화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수근 감독이 좀 위치 지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킬패스도 넣어주고요. 결정적 수비 장면도 보여주고 역시나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팀도 패배했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 시즌 3, 4위전 첫 득점포를 가동했던 문지인 선수죠. 이번 시즌 슈퍼리그에서도 계속되는 공격 포인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원터치 패스도 전개를 했고요. 돌파 능력도 장착을 했습니다. 더 편안해지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발전한 모습 보여준 평가전이었는데요. 팀플레이 보여준 장면 있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먼저 드리블 돌파를 합니다. 이순할 선수 상대였죠. 그 다음에 패스워크가 나오는데요. 김다영, 에이미, 그리고 다영의 슛까지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프발리 슛도 보여주는데요. 후반전이었죠. 에이미의 코너, 김다영 선수가 하프발리로, 으뜸 선수가 슛블락을 하죠. 컨택도 정확했고 슛 자체도 위협적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골 찬스도 맞이하게 됩니다. 지인 선수가 킬패스를 넣어주죠. 김다영 선수 노마크 찬스를 맞이합니다. 타이밍 맞춰서 왼발 슛 했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죠. 아무래도 주발이 아닌 약발인 왼발이었습니다. 정확도가 좀 낮았는데요. 그래도 왼발로 차야만 했던 타이밍이었는데요. 잡지 않고 슛한 건 오히려 좋은 시도였습니다. 들어갔더라면 2대1 역전골이 됐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울 다영 선수입니다. 자, 그동안 출전 시간 참 아쉬웠죠. 하지만 꾸준한 개인 훈련으로 공격과 수비 다 괜찮은 자원임을 이 평가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올스타전에서는 윤주, 해리, 태진 선수가 맹활약을 했고요. 평가전에서는 다영 선수까지. 다음 복귀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아나콘다 개개인 멤버들이네요. 에이미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죠. 바로 동점골이었습니다. 이순할 선수의 치명적인 스로우 미스를 잡아냅니다. 너무나 읽혔던 스로우였고요. 순발력 좋은 에이미 선수가 놓치지 않고 바로 슛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실점 이후 바로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흐름도 좋았죠. 또 어시스트 찬스도 있었습니다. 팀플레이가 있었죠. 에이미 선수가 마지막 탑걸의 다영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 슛이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챌린지 리그에서도 보여줬듯이 스피드와 슈팅 감각 여전히 좋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키퍼를 보기도 했죠. 정규 경기에서는 어시스트 1개 기록 중입니다. 비록 평가전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으로 골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규 경기에서 골맛을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도 좋았고요.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도 자체도 많고 성공도 많이 시켰죠. 충분한 출전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에이미 선수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진정선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투백이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원백을 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한 정선 선수였습니다. 어시스트 찬스 있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끊어낸 볼, 정선 선수가 전방의 다영 선수에게 지체 없이 연결을 하거든요. 정확했고요. 다영 선수의 유효슛을 이순할 키퍼가 세이브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두 번의 실점에는 모두 다 관여가 되어 있었죠. 으뜸 선수에게 그리고 깡미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합니다.
자, 구척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원투원 다이아몬드 전술. 이 원백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승을 한 탑걸의 경우에도 원투원을 운영했을 보다는 투투로 운영을 했을 때 리나앤 유빈 이 두 수비수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수비 커버를 해줄 수 있었고요. 더 안정적인 수비력 보여줬거든요. 원백을 운영하려면 원백의 능력이 압도적인 경우 주명 선수의 케이스가 그러할 것이고요. 혹은 좌우 윙의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액셔니스타가 그런 경우죠. 영진 선수가 원백을 보면서 좌우의 해정혜인이 또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원투원이 운영이 가능하죠. 자, 정선 선수 그럼에도 기회 창출 능력도 보여줬고요. 슈퍼리그에서는 이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때가 되었죠. 슈퍼리그 사실 차수민 선수, 김진경 선수가 있을 때 빌드업을 막 시도를 하다가 두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아이린 키퍼도 오히려 전방에 이현희, 차서린, 허경희 선수에게 바로 연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정선 선수에게 내려서 빌드업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다크호스 2기의 에이스 바로 다영 선수였습니다. 그동안 탑걸 언니들과 최진철 감독에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계속해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밀리던 흐름이었는데요. 다영 선수를 재투입함으로써 흐름이 다크호스로 넘어왔죠. 솔로 플레이 보여줍니다. 치달의 정석이었습니다. 앙예원, 으뜸 선수 제끼고 일주워터 선수 제끼고 키퍼와 1대1 찬스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면서 슈팅하지 못했죠. 깡미 키퍼가 캐치를 합니다. 전반전 처음으로 다크호스가 보여줬던 시원한 장면이었어요. 이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데뷔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다영의 돌파 능력이었습니다. 수비와 우당탕 하면서도 돌파를 곧잘 했거든요. 골대녀 후배들 신생팀에게 한 수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 보여준 두 번의 유효 슛, 두 번 다 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맙니다. 역시나 마무리가 아쉬웠고요. 후반전에 다시 한번 멋진 돌파 장면 나오는데요. 진절미 선수와 깡미 선수 사이로 돌파를 해내죠. 마무리가 또 아쉬워요. 왼발로 아쉬운 마무리. 김다영 선수도 노마크 찬스였거든요. 동료를 보는 침착함, 시야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정선 선수의 좋은 패스를 받아서 다영의 유효 슛, 이순할 키퍼가 선방을 하는데요. 했던 슛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위협적이었던 마무리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실점 위기도 초래합니다. 위험한 백패스를 시전하고요. 앙예원 선수에게 연결이 되죠. 슛이 빗나가서 실점 위기를 벗어납니다. 경기 막판에는 본인이 찬스 메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지인 선수에게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를 시전을 하는데요. 온전히 의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간으로 잘 넣어줬어요. 지인 선수도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볼을 받아줬죠. 하지만 이 퍼스트 터치가 길면서 으뜸 선수가 클리어를 합니다. 아까웠던 찬스였습니다. 자, 탑걸의 공민지 선수의 실력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주전을 할 만한 역량 보여준 다영 선수의 경기력이었거든요.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새 시즌 슈퍼리그에서도 이러한 돌파력 보여준다면 기존의 탑걸에 없었던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도 곧잘 받아주고 리턴해주는 모습도 좋았거든요. 자, 이 5번의 찬스 중에서 한 골만 넣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 마무리 능력이 아쉬웠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병지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이 다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이수근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발라드림을 꺾었던 명장 바로 이수근 감독인데요. 본인의 무패 기록이 깨졌습니다. 1승 1패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체크하는 섬세함도 보여줬죠. 소속팀에서 못 뛰었던 서러움과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또 선배들로서 패스 플레이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전반 초반에 상대의 전방 압박에 꽤 고전을 했습니다. 하프라인을 좀처럼 넘지 못했던 모습도 보여줬죠. 선수들을 자주 교체해주면서 다양한 조합도 가동했습니다. 채영 키퍼에게는 킥인을 지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영 키퍼가 액셔니스타에서 킥인을 처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 MT넷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앙예원 선수에게 실점이기 맞이하는데요. 다행히 넘어가게 됩니다. 다영 선수를 재투입하면서 밀리던 흐름을 바꿨고요. 전반전 3번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찬스, 이 흐름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최진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걸죠. 자, 다크호스의 작전 타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선수들도 몸이 풀렸다고 했고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으니 자신감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군 감독은 계속해서 패스를 강조했죠. 한편 최진철 감독은 깡미를 공격수로 올리게 되죠. 확실히 흐름이 다시 스밍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밍파가 3번의 슈팅을 기록하죠. 자, 그리고 진정선 수비 조합에서 으뜸 선수에게 실점을 하게 됩니다. 킥인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라인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으뜸 선수의 터치 한 방으로 뒷공간 허용하게 됐고요. 특히 지인 선수는 수비가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수근 감독이 위치 지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실점 후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상대 키퍼의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상황이었고요. 흐름도 다시 탄 다크호스입니다. 이어서 지인 선수의 킬패스, 다영 선수의 슛, 결정적인 찬스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역전골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결국은 깡미 선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죠. 확실히 흐름 싸움, 이 축구의 흐름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수근 감독, 골대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올스타전에도 선수로서 1회 참여합니다. 어게인 2002, 감독과 선수를 섞었던 그 올스타전 경기에 출전을 했었죠. 다크호스 1기, 2기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대녀의 명해설이죠.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던 시기에 격리를 해야 됐죠. 잠깐 이수근 해설이 부재했을 때 감독들이 해설을 했는데요. 이때 이수근 해설의 존재감이 오히려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골대녀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다크호스 3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다크호스의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밍파입니다. 깡미 7.5, 심으뜸 8점의 MOM, 이순할 4, 일주어터 5, 앙예원 7, 진절미 4, 최진철 감독 8점입니다. 다크호스입니다. 이채영 5, 문지인 5, 김다영 7, 에이미 7, 진정선 5, 다영 7.5의 민트별, 이수근 감독 6점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챌린지 리그를 먼저 방영하게 되는군요. 발라드림과 스밍파의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대녀 10번째 신생팀, 그리고 11번째 신생팀, 골대녀 막내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발라드림은 벌써 슈퍼리그도 경험을 했고요. 경험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발라드림의 새 감독은 정대세 감독이죠. 그리고 손승현 선수가 떠난 자리,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서 키퍼가 새 시즌에도 골문을 지키고요. 예고편을 보면 서기엔 탁, 그리고 리사인 경서 각각 수비 공격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경서와 서기 선수는 포지션을 스위칭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확실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로 나눠지고 그리고 한 사이드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대각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정대세 감독이 잘 짠 것으로 보이고요. 최진철 감독은 일주어터를 키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절미와 깡미, 투미를 수비에 배치하고요. 주력도 있고 압박이 좋은 심으뜸과 앙예원을 투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심으뜸과 깡미도
수비 공격으로 나눠지고 한 사이드에 몰리지 않고 대각으로 배치를 했죠. 역시나 좋은 양 감독의 지략 대결,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로부터 이어지는 신경전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진철 감독도 원백보다는 투백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챌린지리그 개막전인데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 쪽에서 좀 더 많은 골이 나오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미있는 평가전이었고요. 또 첼지현, 장지현 해설위원이 함께해서 더욱더 풍성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